네, 안녕하세요. 세 분이 나오지 않고 제가 혼자 먼저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세 분 모시기 전에 제가 이번 세션을 왜 준비하게 됐는지 짧게 소개드리고 모셔보고자 합니다. 앞서 개막식부터 참여하셨나요, 여러분? 네, 많은 분들. 이런 호응 너무 좋네요. 계속 이런 텐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카오 임팩트의 문수키이고요. 어디서 게임을 성공했나 봐요. 저쪽에서 크게. 네, 저는 카카오 임팩트의 문수키이고 키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컨퍼런스장 오기 전까지 혹시 돕는 기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좀 아리까리. 네, 돕는 기술에 대해서 누군가가 돕는 기술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답을 드리자면 저희는 사회 문제 해결을 돕는 기술을 돕는 기술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채팅 서비스를 도입해 안전한 입양 과정을 돕거나 유기견, 유기묘의 입양 과정을 돕거나 비전 AI를 활용해 불법 관광 선박으로부터 돌고래를 보호하는 기술들 같은 걸 저희는 돕는 기술이라고 하고요. 카카오 임팩트는 테크포 임팩트 사업을 통해서 이런 돕는 기술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특별한 점은 사회혁신가와 IT 전문가들을 연결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회 문제 해결의 전문성과 IT 기술의 전문성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정말 필요한 기술은 뭘까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돕는 기술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8개의 프로젝트를 했고요. 11개의 돕는 기술이 1년여 만에 탄생을 했습니다. 이걸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돕는 기술의 공통점이 뭘까?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름아름 좀 감으로 알던 것들을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한번 언어화도 해보고 제대로 정리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번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세 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일단 테크포 임팩트 랩을 통해서 함께 돕는 기술을 만드신 IT 전문가와 사회혁신가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학계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기술 철학자까지 세 관점을 모아서 대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무대 위로 모셔볼게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드디어 저희 쇼타임입니다. 네. 저희 먼저 무대에 올라오셨으니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이후로 인상 깊었던 이미지들을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한서울 랩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엔지니어 한서우라고 하고요. 테크포 임팩트와 함께 임팩트 엔지니어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한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혁신가 이완희 펠로우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부담스럽네요, 이 자리가. 저는 전국 보호소의 유기동물에게 소중한 가족을 찾아주는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를 만들고 있는 대표 이완희 수의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손하철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손화철입니다. 저는 사실 돕는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된 지가 몇 주 안 됐고요. 네, 그러나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와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해 볼 텐데요. 혹시 저희 대화를 들으시는 중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 QR을 스캔해 두시고 질문을 남겨주세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모든 질문을 소화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라도 저희 연사님들이랑 같이 논의해서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지금 스캔해서 궁금한 점들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재단답게 이번 세션은 제가 준비한 5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돕는 기술은 누구를 도와야 할까라는 질문이에요.
먼저 이완희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돕는 기술은 아, 누구를 도와야 할까요? 저는 일단 그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문제가 무엇이고 제대로 이해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저는 그거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의 경우에도 실제로 포인핸드를 개발할 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3년 동안 제가 직접 근무를 하면서 그 문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시스템적인 부분, 그리고 그 현장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미묘한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풀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서울 랩방인 같은 경우는 또 반대의 입장이잖아요. IT 기술자로서는 돕는 기술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누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개발자가 이제 되고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쓴 문장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이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 개발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있어 보이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 테크 포 임팩트를 함께 하면서 그런 프레임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 돕는 기술과 돕는 사람. 그렇게 봤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누구라기보다는 저는 개발자로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좀 선뜻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돌고랩까지 사람에서 네, 종까지 넘어갔네요. 네. 다양한 생명종까지 돕게 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손하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기술의 발전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돕는 기술에서 돕는 사람이 있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뭐 존재들을 도울 텐데 그 모든 것들이 합쳐서 세상이 더 좋아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만나는 그런 분들이 좋은 세상,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라는 것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 사회 문제 해결을 좀 목적에 두고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술로 도와야 돼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께서 방금 더 좋은 세상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더 좋은 세상 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일 수도 있고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이제 모든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돕는 기술이라는 이런 기술 플랫폼이 왔을 때는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제 설득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공학자도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오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설득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회 혁신가들은 그걸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합의할 필요는 없는데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의 가슴은 뛰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러면 여러 사람이 여러 버전의 좋은 세상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사전 미팅 때도 이제 손하철 교수님하고 막 대화를 나누다가 손하철 교수님께서 사실 나는 돌고래를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막 가슴이 뛰진 않는다. 하지만 어떤 제3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 라는 막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치, 한 명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사회 문제는 뭘까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했었어요. 관련해서 서우님께서도 처음부터 어떻게 돌고래 문제를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원래 돌고래에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요. 그 수족관 가는 걸 정말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테크 포 임팩트 파일럿으로 이제 디바랩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 프로젝트가 저에게 연락이 왔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돌고래의 관점보다는 사실 제 전문 분야인 드론 비전 쪽이 좀 더 제 기술적으로 푸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디바랩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횟수로는 거의 2년, 그다음에 프로젝트 상의 시간으로서는 1년 조금 넘게 디바랩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긴 과정 속에 그 마크라고 하는 단체와 함께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돌고래가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마크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돌고래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해양에 있는 동물들까지 좀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고 사회 문제에 좀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그런 공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다음 질문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돕는 기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 그 공감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좀 던져보자면, 사실 그냥 기술을 만드는 과정과 돕는 기술을 만드는 과정에 분명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다를까라는 질문으로 좀 이어가 보고 싶어요. 네. 생각해봤는데 사실 솔루션을 만든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목표 이거는 너무나도 실제 회사와 그다음에 이 돕는 기술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회 문제를 공감하는 그 마음, 그 어떻게 보면 영리 추구의 관점보다는 실제로 이 기관이 풀어가고자 하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거기에서 오는 제약 조건이라고 한다면 뭐 컴퓨팅 파워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백내장 진단처럼 뭐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솔루션을 제공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기술적인 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이 단체가 원하는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 혁신가들과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소통하는 그 시간이 실제로 회사에서 만드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도 그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친한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하물며 우리가 이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가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언어와 또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의 언어와 일하는 방식이 다 다르듯이 실제로 이 현장에서 느끼는 소통의 어려움이 큰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상호 간에 얼마나 상호 이해를 하고 좀 그런 공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아웃풋이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크포 임팩트에서 이제 포인트 랩을 구성할 때도 구성원에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분들의 개발적인 약간 기술 스택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봤던 게 이 사람이 얼마나 포인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이제 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해 봤거나 아니면 유기동물 입양을 경험했는지 약간 이런 걸 중점적으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구성원을 뽑았던 것 같고 사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서도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혁신가와 어려운 소통을 해결해 나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중요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서우님은 처음부터 돌고래에 관심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막 수족관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소통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근데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같은 것도 궁금한데요. 네, 마크 단체가 사실 정말 사력 있게 저와 소통을 많이 하려고 애쓰셨어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맥락을 정말 많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카카오 임팩트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실제 현장 제주도에 나가가지고 실제 육안으로 선박이 어떻게 돌고래를 관광을 하고 그게 돌고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많이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마크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던
사실은 핫핑크 돌핀스 대표님이 막 이 대포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옆에서 아 이거 정말 문제다. 매일같이 이 상황을 찍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너무 이제 공수가 많이 들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하면서 또 이제 우연찮게 대표님을 만나서 또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장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거에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소속 엔지니어로서 문제를 푸는 때의 그 심장이 뛰는 것들도 있지만 가끔은 이제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삶에 많은 시간을 쏟는 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고 저희 이제 브랩장으로 있는 분도 이제 그걸 들으면서 되게 소름이 돋는 그런 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회혁신가 분들이 맥락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저희 개발자 그리고 그거에 문제가 없는 분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아까 이완희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공감을 읽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돕는 기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서로 호기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정말 현장에 쓰임이 있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손하철 교수님은 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는 기술 철학자로서 공학 활동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도 공학자들이 많이 이제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학자들이 다 문제를 풀죠. 근데 문제를 풀 때 커다란 덩어리의 문제가 있고 그거를 합리적으로 조각 나눠서 너는 이 문제를 풀고 너는 이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걸 다시 조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전체 문제가 뭐였는지에 대한 이제 감은 떨어지고 내 앞에 딱 이제 주어진 프로젝트 요거 이제 하나 딱딱 해결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다란 문제는 그건 내 문제는 아니고 그건 뭐 누군가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나한테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제 이렇게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학자들의 활동이 자기가 하는 활동이 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칫하면 이제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돕는 기술의 지금 두 분이 하시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공학자들이 내가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 일이 어떤 임팩트를 미칠 것인지까지 이제 성찰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다 해결되든 되지 않든 공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찰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모든 공학자가 이런 방식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막 사실 공학자들한테 좋은 공학자가 되세요 한다고 좋은 공학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테크포 임팩트를 통해서 한번 이런 류의 기술 개발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되게 성찰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 본업에 가서도 다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이 과정이 만드는 임팩트가 아닐까? 우리가 기술 하나하나의 임팩트를 보지만 사실 과정에서도 어떤 임팩트를 낳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사례를 좀 생각해 보면은 테크포 임팩트 랩 활동 하시고 그 이후에 그 임팩트 조직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과정이 다시 그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느냐에만 있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가끔 농담처럼 저는 이제 공학자들은 기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기술 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술이 막 하면 그걸 내가 강제로 사용해야 되고. 그런데 그 공학자들이 어떤 공학자인가가 공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학자들이 이런 어떤 반성적인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당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공감이 되고요. 사실 근데 저희가 막 돕는 기술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가장 지향하는 게 약간 기술 만능주의거든요. 기술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라는 건 좀 지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기술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화희 대표님께서 사전 미팅 때 던져주신 질문이어서 왜 이런 질문을 돕는 기술을 만들 때 던져야 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기술이 좋죠. 기술을 쓰면은 왠지 뭔가 더 잘 해결될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주변에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근데 꼭 저기에 기술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 문제 중에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기술이 필요한 문제라도 진짜 뭔가 고차원적이고 막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기술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상용화된 서비스를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건가에 대한 약간 분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조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다짜고짜 앱부터 만들고 요즘은 또 AI가 워낙 붐이니까 AI를 도입하면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좀 환상에 많이 빠져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주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 혁신가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사회 혁신가들 입장에서 이런 기술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술을 공학자들한테 이야기하고 공학자가 그걸 잘 이해해서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기술이 들어가서 이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효과가 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란 경우일 텐데 공학자와 이야기를 해보면 공학자가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겠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데나 기술을 갖다가 막 들이미는 거죠. 그러니까 AI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AI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AI가 물론 굉장히 똑똑하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술을 들이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풀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과정에서 소통하고 성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돕는 기술을 만드는 데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이게 돕는 기술을 처음 만들기 시작하는 시점에도 필요한 질문이지만 기술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 앞에서 디바랩 미니 다큐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따 시간 되시면 꼭 보세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 서우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서 그 돌고래를 지키기 위한 비전 AI 기술을 만들었는데 사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더 그 돌고래를 잘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사실 우리가 만든 기술은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럼 나는 이 기술을 왜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과정에서도 이런 고민이 필요하구나, 돕는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선 라는 생각을 했는데 관련해서 서우님이 더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법을 바꿔야겠다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리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마크 쪽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쉽게 말해서 돌고래라고 치면은 돌고래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거랑 바닷가 기준으로 돌고래 거리를 측정하는 건 기술적인 난이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선박 기준, 그러니까 돌고래와 선박 그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제 마크 부대표님께서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그 육지 기준으로 거리를 잡는 거를 이제 법으로 바꾸는 걸 좀 제안을 해보시겠다라고 제안을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너무 이제 기술자로서는 그게 더 쉬운 방법이 맞지라는 마음이 들지만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한 13명의 AI 엔지니어들이랑 솔루션을 이미 개발한 지 한 3, 4개월이 지나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끝내고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알고리즘이 바뀌어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완전히 모든 걸 바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으면서 법이 또 바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저희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코어 기술이 실제 마크를 통해서 자연과학자분들이 드론으로 말이라던가 아니면 뭐 고래라던가 이런 동물들을 분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기술이 이런 데에도 쓰일 수가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마크라는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드론으로 자연과학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로 확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실제 이제 내보낸 솔루션엔 그 두 가지 모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필요한 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완희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굳이 기술로 풀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기술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기술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 기술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그 방법을 계속해서 소통을 해 나가면서 찾아가는 것도 저는 그 돕는 기술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징인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어디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기술적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돕는 기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서원님께서 해주셨고, 또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 질문에도 소통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매듭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가 이렇게 돕는 기술을 엄청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막 만들어가고 막 소통하면서 어렵게 만들어냈는데, 결국 이게 뭐 한 번 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만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라는 게 좀 저희의 요즘 질문이자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또 각각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다를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손나철 교수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이게 상업 기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돕는 사람들을 돕는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돕는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이걸 만들어서 누군가 쓰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메인테넌스 할 비용이 거기서 나오고 뭐 수익도 나고 사람도 고용하고 이런 걸 다 해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돕는 기술을 이야기할 때 그 지속 가능성을 그 기술 자체로 담보하려고 하는 거는 별로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돈이 안 되는데 거기다 돈을 붓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뭐 전쟁에다가도 돈을 많이 붓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전쟁이 돈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아니면 복지제도도 있고 아이들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뭔가 당장 나오지 않는데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돕는 기술도 그 기술 자체가 수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말하자면 그 펀더가 있어야 될 거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기술을 계속 지속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설득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거는 이 경우에는 공학자가 아니라 사회 혁신가들이 우리가 지금 이 사회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술이 꼭 필요한데 이 기술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또 개발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뭐 카카오가 주세요. 누가 주세요. 비용을 거기에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기술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될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아까 서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다가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분 좋은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좋은 기술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건 그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라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적어도 그 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그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 자체는 돈이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면
그러나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득을 하는 입장에 있는 이완희 대표님의 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잘해야죠. 저희가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지금 테크포 임팩트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외부에서 기술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사회혁신가 스스로 그리고 사회혁신 조직 내부에 만약에 사회 문제 해결의 기술이 정말 필수적인 그런 분야라면 내부 개발 역량을 갖추는 게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이란 게 개발해 놓으면 알아서 굴러가고 문제를 완벽하게 뚝딱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또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 이런 기술이나 약간 솔루션들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처럼 빠르게 개선되고 성장을 하고 고도화돼야 되는데 이런 만약에 기술적인 역량이 외부에 의존해 있는 구조라면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만족해 할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내부적인 기술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회혁신 조직에서 내부 개발 역량을 갖추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걸 갖추기 위해선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좀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약간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우연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코딩을 공부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너무 취미로 그 당시에 이제 영화를 한 편 보고 약간 그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취미로 즐기다가 이 보호센터의 이 유기동물 문제의 현실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뭔가 합쳐지는 약간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기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부를 해나가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정말 기술이 정말 이센셜한 거라면 스스로도 개발에 대해 직접 코딩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요즘은 이 AI가 코딩을 많이 대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개발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부분이 추상화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대표로서도 많이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스스로 코딩을 할 수 없더라도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진 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그 직접 개발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로 네, 맞습니다. 네. 였고 그러면 조직 안에서 핵심 개발 역량 보유자로서 활약하고 계신 서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단체에 배포된 돕는 그 기술에 대한 지속 가능성보다는 개발자들이 좀 더 이 돕는 기술에 관심을 갖는 그런 문화 조성이 되면 뭐 제가 문제 하나를 풀고 여기 계신 다른 개발자분들이 오늘 보시고 또 테크포 임팩트 3기에 참여를 하셔서 뭐 더 많은 문제들을 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완희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런 개발자 인력을 확보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개발자분들이 단순히 회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전환율을 높일 것인가, MAU, DAU를 높일 것인가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고 손하철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더 좋은 세상이 되게끔 개발자로서 우리의 어떤 기술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좀 더 잘 조성이 돼서 이런 경험을 한 번씩 쌓아보면 회사에서도 좋은 퍼포먼스가 날 거는 저도 확신하거든요. 그거는 좋은 경험이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또 사회에 쏟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 혁신 조직들이 지금까지는 사회 혁신 조직들은 다 이제 운동하고 뭐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공학자를 뭐 섭외하거나 뭐 고용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사회혁신가가 저 개발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개발자가 사회혁신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대를 나온 사람들은 어딘가 가가지고 그냥 공학 프로젝트를 계속 하는 사람이고 사회운동가는 또 사회운동가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을 좀 버리고 그다음에 사회혁신 기업 혹은 운동을 하는 분들도 펀딩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공학자를 돈 많이 주고 고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돕는 기술이 꼭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사회혁신을 더 잘 이룰 수 있다면 공학자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학자가 어느 사회혁신 기업에서 일할 때 아니 너는 왜 카카오 개발자가 아니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니?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세 분 이야기 들으면서 한 생각이 뭔가 사회 문제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것 같고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엄청 거기에 어떤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뭔가 아니 사회 문제 관심 있는 사회 문제 하나쯤은 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개개인이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를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쉽게 관심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게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겠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에 속한 공학자든 사회혁신가든 각각 뭔가 경계 없이 그런 돕는 기술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는 사회 문제점 하나씩 가지시는 게 좀 힙한 느낌 들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하나씩 오늘 키워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분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고 관객 질문들까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셨으면 아까 그 슬라이드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결국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저희 세션 제목의 의미를 살린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래서 돕는 기술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준비해온 대화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이렇게 갈까요? 순서대로 저희 손하철 교수님부터. 네, 저는 이제 어떤 사회 문제나 아니면 공학 활동 자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찰이 시작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성찰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술 철학자니까 공학자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모든 공학자가 성찰적이 되면은 모든 기술이 돕는 기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사회혁신가들은 공학자들을 좀 더 많이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상호 어떤 성찰적인 어떤 그런 대화가 이어진다면은 그러면 돕는 기술이 훨씬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공학자분들 계신가요? 기술자분들? 네, 성찰하는 태도 오늘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한희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조금 진부하지만 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저런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아무리 뭐 기술이 뛰어나고 역량이 좋아도 끝까지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심이 없으면 결국엔 끝까지 못 가면 돕는 기술 자체가 완성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기술들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완전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 피드백을 들으면서 계속 고도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이게 가다가 포기를 해버리면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사실 포인핸드도 제가 뭐 뛰어난 엔지니어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10년 넘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진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좋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훈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손하철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사회혁신과 개발자 이렇게 크게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는 개발자로서 이 개발에 대한 영역만을 보면서 살아왔는데요. 이번에 테크 포 임팩트를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좀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걸 이제 마크라는 단체와 같이 이제 그냥 편한 말로 이제 지지고 볶고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제 우주가 좀 확장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자로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좀 확장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완희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실 저는 마크한테 되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 게 저는 어쨌든 그 일시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와 고민을 하셨던 거를 다 이제 들으면서도 이 잠깐의 시간 동안 개발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그리 쉽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끝까지 해낸 거에 저는 스스로 만족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함께 평생을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긴 하거든요. 물론 후원으로 하고는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발자가 사회 문제와 이제 합쳐지는 그런 건강한 충돌이 결국에는 돕는 기술의 필요 충분이지 않을까 싶고 그게 꼭 테크 포 임팩트 활동일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여기 부스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발자가 좀 더 시선을 좀 돌아보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 가지거든요. 이렇게 소설에서도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순간 새로운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했을 때 되게 삶이 변화가 생기고 내 세계가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좀 공학자 분들은 내가 평소에 만나보지 않았던 사회혁신가 분들과 좀 더 연결되어 보고 또 사회혁신가 분들은 평소에 좀 접점이 없었던 기술자들과 연결이 되어 보면 분명 또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듭니다. 그러면 돕는 기술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손하철 교수님께서 해주신 얘기? 성찰. 그리고 또 이완희 대표님께서는 얘기해 주셨던 거 기억나시는 분? 네, 진정성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서훈님께서는 무슨 얘기 해주셨는지 기억하세요? 네, 관심과 건강한 연결,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돕는 기술, 돕는 AI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과정에서 여정에서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대화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잠깐 Q&A 받아도 될까요? 저희 2분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오,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에겐 질문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이 보이고 하이라이트된 질문부터 해볼게요. 어떤 돕는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예시가 생각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가 충돌하거나 그 기술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존재할 수 있을지, 만약 존재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균형, 합의, 조율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궁금합니다. 손하철 교수님. 네, 모든 기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때는 분명히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풀렸는데 그 뒤로 부작용이 일어나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의외로 또 그것 때문에 이거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죠. 뭐 기술의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최대한 부작용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부작용이 생겨난다면은 또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건 그때 가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가야 되는 거죠. 네. 역시 성찰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돕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저희의 목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강연자분들께서는 풀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한 사람 누구나라고 정의해 주셨는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는 본인이 도움이 필요함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도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상황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답변 이화희 대표님? 저도 계속 아까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뭔가 해결에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근데 서우님이 저는 너무 대단했던 게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이런 약간 테크포 임팩트에 지원해서 지금 약간 그런 일을 해내신 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까이에서 좀 찾아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내가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먼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약간 주변에 찾아보면은 그렇게 뭔가 내 가까운 영역에도 그런 사회 문제들은 있고 내가 분명히 공감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 접근하면 어떨까. 굳이 너무 약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듭니다. 네. 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관심 있는 사회 문제 하나쯤은 내가 있지. 어디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뭘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지금 봤는데 4시 2분이 되어서 저희 다음 세션이 곧 또 시작이 되어서 우선 Q&A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남겨진 질문들은 또 추후에 팔로우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연사분들께 박수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